건물관리 위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첫 번째 해지 사유입니다. 건물관리 위탁계약서에 정해진 인원을 제대로 채용하지 않고 직원이 퇴사했을 때 계약에서 정한 인원 보충 기한을 넘겨서 해당 건물과 무관하고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계약에서 정한 인건비보다 적은 인건비를 인건비 차액으로 4대 보험료, 퇴직급여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도 않고, 두 번째 해지 사유입니다. 관리비 부과 징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시행사나 관리단 임원 같은 특정 구분 소유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세 번째 해지 사유는 자료 공개 요청을 거부한 경우입니다. 건물관리 위탁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유사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임계약상 수임인인 관리업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요. 그리고 관리단, 관리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임 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그리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됩니다. 이런 의무들이 전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고 의무가 위탁관리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법에 따라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관리업체들은 관리단의 자료 공개 요청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제공하더라도 일부 자료만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자료의 소유권은 관리단이 아니라 관리업체에 있다거나 기업 내부 비밀이다 또는 영업상 비밀이다 라는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합건물 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자료라면 어떤 자료든지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네 번째 해지 사유는 관리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고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관리 업무 수행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유형들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 관리 업무 부실 수행을 해지 사유로 보았던 몇 개의 사례들을 예시로서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잦은 인력 교체와 법령 및 규약 위반을 해지 사유로 본 사례입니다. 원고는 관리업체는 이 사건 위탁계약의 이행을 태만히 하여 아파트의 입주자들로부터 불신을 얻었고 대표회의 및 입주자와의 관계가 원만치 않았으므로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들은, 첫 번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18년 2월 26일부터 20년 7월 15일까지 4회 교체돼서 총 5명이나 관리소장이 재직을 했고, 그리고 그 중에는 불과 25일만 근무한 관리소장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피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했다거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관리소장이 사직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 사정도 없습니다. 피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관리소장이 교체됐던 것이죠. 세 번째,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55%가 감사 청구에 동의를 하기도 했고요. 네 번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주시의 감사 결과 법령 위반, 관리규약 위반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근거들을 토대로 계약 해지 사유를 인정을 했고요. 두 번째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사례는 분리수거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신고를 계약 체결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했으며 관리소장을 자주 교체하고 관리소장을 주 4일만 근무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정한 사례에 대해서 해지 사유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밑줄 그은 부분을 보시면 분리수거 비용은 실비 처리한다라고 계약에 되어 있어서 피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비용 부담으로 원고 관리업체가 수행해야 할 위탁 업무 범위에 속함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을 첫 번째 근거로 제시했고요. 두 번째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부산진구청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신고를 했다. 이게 두 번째 근거고요. 세 번째로, 관리소장의 잦은 교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관리소장이 주 4일 근무한다고 통보를 한 점, 이런 것들을 선관주의 의무 위반 등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이나 신뢰관계 파괴에 의한 사유로 판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렇습니다. 법원은 관리비 부과에 있어 업무상 실수가 다수 존재했고 직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관리단이 요청한 특정 업무들을 소홀히 수행한 것을 계약 해지로 본 사례입니다. 밑줄 그은 부분을 보시면 직원의 업무비 수구로 인한 관리비 부과 내역서의 발부 및 관리비 수납상의 과오를 저질렀고 관리 직원의 금전 횡령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고요. 그리고 잔디깎기, 조경관리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런 것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를 법상 기준과 자격에 맞게 채용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서 법령을 위반하게 된 경우 이를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판단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5번째 사례는 이렇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인력 채용 및 조정에 관해서 관리단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그런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관리단의 사전 승인 없이 인력을 채용 변경한 것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